고비가 좀 지나고 있는 걸까요? 지금은 낙폭이 좀 줄어서요. 좀 전에 4% 안팎으로 밀립니다.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코스피가 3.19%, 코스닥은 2%대로 낙폭이 약간은 줄어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코스닥은 쌍크립 매수입니다. 외국인하고 기관은 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.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지켜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볼게요. 안녕하세요, 부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장 한 줄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? 네, 일단 쏟아지는 악재 속에서 흔들리는 시장이라고 마켓 키워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종 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좀 급락한 상황인데요. 일단은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시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말 악재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스크리닝 같이 좀 해주신다면요? 네, 시장 스크리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고용 쇼크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빠졌었고,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보통 샤메 법칙이라고 그러죠.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또 엔비디아 이슈죠. 엔비디아 또 약간 블랙웰 불량 이런 부분들 불거지고, 중동 이슈 불거지고, 전체적으로 시장이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악재라는 악재가 다 쏟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또 좋게 생각하면 쏟아질 악재가 다 쏟아졌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. 장 초반부터 하락이 강합니다.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지금 낙폭을 좀 줄이면서 종목들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2,560대까지 있는 거 봤는데 지금 2,590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.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. 상대적으로 좀 개별주들의 강세가 좀 심합니다. 심하다기보다는 개별주들 강세가 좀 두드러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해운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강세 보이고 있는 상태고, 그다음에 오늘 CCS 같은 초전조체 좀 반등하고 있고, 그다음에 동훈 아나텍도 지난주부터 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. JLK의 상승세도 일단 눈에 띄고요. 그러니까 바이오 의료기기 쪽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. 지금 코스닥 쪽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지금 전체적으로 낙폭이 컸던 쪽들이 이제 반도체 쪽들인데, 반도체 쪽에서도 속속 좀 반등세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낙폭을 좀 많이 줄이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리노공업도 이제 소폭 약세까지 올라온 상태고요. 테크잉도 소폭 약세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랩지노믹스도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초반보다는 하락세가 조금 둔화됐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일단 선물이 오전장에는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자리 잡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. 일단 외국인들 흐름은 코스닥 쪽으로는 매수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, 기관은 양 시장에서 좀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연기금도 좀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. 신용 잔고도 지난주보다는 좀 줄어 있는 상태인데, 그래도 눈에 띄게 엄청 많이 줄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 속에서 일단 시장 조금 오전장 선물의 변동성에 왔다 갔다 하는 수급일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시장을 쭉 읽어봤는데 오늘장 찐픽 어떤 쪽 보시나요? 저는 일단은 지금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지수 요런 쪽을 조금 시장에서 조금 봐주시면 좋겠다. 그동안은 지수 안 보고 좀 종목만 봤었는데, 그렇죠. 지금은 조금 지수를 봐주시는 전략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. 요 부분에도 집중해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뭔가 제가 종목이나 섹터를 픽한다? 시장에 픽을 한다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지수를 픽해야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ETF 좀 지수 쪽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 종목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라든지,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라든지, 내지는 그냥 인덱스 쪽을 봐주셔도 될 것 같고,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낙폭 과대한 상태 속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기를 지금 기다리는 마음인데요. 일단 다들 이틀 동안 200% 빠지다 보니까 다들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, 일단 목요일이 옵션 만기고 지난주까지 상대적으로 강하게 시장을 눌렀고 오늘 아침까지 눌렀기 때문에 일단 콜옵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죽어 있을 테고, 풋옵션은 완전히 급등해 있을 거죠. 요거를 또 반대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변동성 투자를 파생 쪽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악재가 급격하게 시장에 좀 반응이 됐기 때문에 이 악재들을 조금씩 해소해가는 과정, 요 부분을 조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. 일단 개별 종목별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섹터를 좀 픽하기는 조금 그렇지만, 제가 생각할 때는 낙폭과대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는 제약바이오 섹터, 이쪽 두 개 쪽들의 흐름을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
거래대금 상위를 보더라도 ETF에서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동시에 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수는 하방으로 좀 더 보세요? 아니면 단기간 내에 급반등, V자 반등을 예상을 하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는 2,550선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는데요. 오늘 2,560대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지수 자체는 이제는 크게 빠지기보다는 종목별 변동성에 조금 더 노출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에 자신이 없으면 ETF를 좀 저점에서 계속 좀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? 이런 쪽들로 좀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말씀 앞에서도 드렸던 대로 각종 악재들이 다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. 지금 실제로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데, 기본적으로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7월 달에 약간 지표 왜곡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워낙 미국이 고온이었었고 그다음에 뭐 하리케인 여파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되게 중요했었는데, 이게 약간 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로 리세션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8월달 지표까지 조금 더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, 지금 뭐 중동도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인데요. 그동안 좀 관심에도 없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좀 부각이 되고 있죠. 그러니까 악재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악재로 다시 두드러지는 거고,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하마스 지도자가 이제 사망하면서 불거진 상태.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? 길어진 전쟁 속에 그쪽은 좀 관심 받게 돼버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최근에 또 이제 엔캐리 자금의 급격한 시장 이탈,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이 망가진 상태에서 시장이 많이 급락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, 이 부분으로 인한 부분들, 그러니까 최근의 엔캐리 자금 또 이제 과거의 엔캐리 자금까지도 이제 속속 이제 청산 들어가고, 뭐 아시다시피 이제 워런 버핏도 현금 많이 만들어놨다, 애플 많이 팔았다, 뭐 이런 뉴스 보시다시피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압박감으로 다가오는데요. 뭐 결론은 시장 수급입니다. 수급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종목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빠졌던 상태이기 때문에, 일단은 지금은 지수는 거의 뭐 바닥에 근접했다라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하락해봤자 최대한이 정말 2,550에서 2,520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라면은, 지금은 지수의 하락을 더 우려하기보다는 이제 종목별 바닥 찾기,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력해 주시는 대응이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. 종목별 바닥 찾기.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악재가 크게 보면은 미국, 중동, 일본인데, 이 가운데서 단기적인 변수로 좀 끝날 만한 것들이 있고 정말 장기간 우리 증시를 괴롭힐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데,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계세요? 사실은 지금 보시면 시장에 뭐 체계적인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체계적인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, 사실 이제 체계적인 위험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서브프라임 같이 이제 완전히 시장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,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실제적으로 미국도 지금 뭐 파월 의장이 급격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멘트를 강하게 가져간 것도 일단은 뭐 고용 지표의 불안함,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고 시장에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응하지 못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빠르게 오히려 금리 인하를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점,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중동 문제도 뭐 지금 뭐 링컨호가 출발을 했다,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여기도 이제 단발적으로 이제 뭐 뭔가 좀 한번 붙고 나면 끝날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단기 악재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, 엔캐리 자금의 이탈 여부는 뭐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도 급격하게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만큼 좀 급격하게 빼는 과정이 실적 발표 시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지금 한꺼번에 퍼부어진 상태가 되겠는데요. 말씀드릴 대로 하나하나씩 터지면 좀 힘든데, 한꺼번에 터졌다라는 점이 그나마 낫다. 왜냐면 단발로 영향을 받고 하나씩 해소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장기 악재로 인식하기보다는 단발적으로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강하게 왔다,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신다라면은 뭐 현 상황과 좀 무관하게,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이 있다라면은 오히려 좀 기대감,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, 회복 기대감, 이런 부분들, 사실 반도체 많이 빠진 부분들은 뭐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많이 빠뜨린 거잖아요. 뭐 물론 엔비디아의 요번 납품 지연에 대한 우려감도 큽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면은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질 수는 있겠지만, 실질적으로 그마저도 다 주가에 지금 다 한 방에 좀 가미돼서 녹아 있다라고 좀 봐주신다라면은, 지금의 악재는 중장기적인 악재라고 봐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깊은 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.